안녕하세요. 도시락 박사 penguin입니다. 요즘 울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하다 핫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 회복 지원금 이야기로 정치권이 뜨거운데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적게는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돈을 준다니 너무나 신나는 일입니다. 근데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후손에게 빚으로 남을 돈을 이렇게 펑펑 써도 되는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햄구실에선 받으면서 왠지 찜찜한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민생회복지원금이 현재 어떤 상태로 논의되고 있는지 최신 자료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 원을 주자 하고 논의가 되었다가 요 며칠 사이 그러지 말고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몰아주자라는 이야기가 더 힘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면요.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15만 원을 무조건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여기에 10만 원을 더해 총 25만 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족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게 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 몇십만 원이니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 정부가 너무 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한 가정당 적게는 60만 원, 많게는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 거의 한 달 월급을 주는 셈이니 적다고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지급 시기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당장 정부에 돈이 없다 보니 추경 예산을 짜야 하고 6월 말이나 늦어도 7월 초에는 국회를 통과하고 나면 실제 지원금은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연히 딱 휴가철에 맞춰지게 되는데 이 돈 받아서 설마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아무리 공돈이라도 동네 여행사에서 긁으시고 해외여행 가시면 진짜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대략 5,100만 명 정도고 한 명에 평균적으로 25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총 13조 원을 한 번에 푸는 셈인데요. 자, 그러면 정부는 왜 갑자기 이 큰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힌트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마중물이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긴 한데 아마 40, 50대 형님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 예전에 시골에서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릴 때 그냥 막 펌프질을 하면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는 펌프 속에 물을 조금 넣어서 펌프 속을 진공 상태로 만들고 그러고 나서야 압력이 생겨서 물이 빨리 올라오게 되잖아요. 나 이거 왜 알고 있는 거지? 어쨌든 아마 이재명 대통령 생각에 서민 경제가 너무 팍팍해서 돈을 억지로라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경제가 순환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판단에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을 기획한 것 같은데요. 그냥 이름에서도 알 수가 있겠네요. 민생을 회복시키는 지원금이다. 민생 플러스 회복 플러스 지원금. 여러분, 어려운 경기를 살려보자는 취지로 시작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인 만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나눠주게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어차피 줄 돈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않냐? 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화폐로 줘야 즉각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데도 효과적이고요. 동네 상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설명드려보면요. 지역화폐는 일단 유효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 즉각적인 소비를 발생시킵니다. 또 대형마트나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없다 보니 동네 식당, 소매점 등에서 매출이 일어나죠. 소상공인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다른 동네 상점으로 갔다가 또 옆에 다른 자영업자로 가는 돈이 지역 내에서 계속 돌고 도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승수 효과도 높아지는데요. 전문 용어라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1원을 풀었을 때 경제 전체에 몇 배의 효과를 주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승수 효과입니다. 아무래도 돈이 많이 돌아서 2배, 3배의 승수 효과가 나면 좋겠죠.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요. 지역화폐를 사용했을 경우는 약 1.5배 정도의 승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고요. 현금을 지원했을 경우는 0.8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즉 1조 원의 돈을 지역화폐로 풀면 1.5조 원의 소비 효과를 내지만 현금으로 주면
돈은 0.8조 원의 효과밖에 못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현금으로 주면 저축을 할 수도 있고 빚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으니 돈이 상당 부분 잠기게 되고요. 이 코로나 때 한번 시행했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주면 온라인몰에서 냉장고나 TV 등을 살 수 있으니 돈이 대기업에 흘러들어가서 또 잠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역 화폐를 강제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 돈이 돌면서 계속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말이죠. 지역 화폐를 통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 효과도 크고 장점도 많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게 사실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 상태도 동네 상권과 비슷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1,195조 원으로 계산됐는데요.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 LH나 한국전력 등의 사실상 정부 소유인 공기업 부채까지 더하게 되면 GDP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고요. 근본 민생회복지원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조 원 정도니 전체 예산의 2%를 한 번에 지출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는 확실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일은 맞습니다. 근데 서민 경제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요. 대부분의 가게가 아파트에 올인하느라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자 국민들의 지갑이 홀쭉해졌잖아요.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영업, 특히 골목 상권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약 2천만 원 수준이래요.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번다는데 결국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소식, 2024년 4분기에 자영업자들의 총 대출액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해 1,064조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는 돈이 없으니 연체율은 계속 상승 중이고요.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10%를 넘어서 음식점, 소매점의 경우 20%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5명 중에 1명이 망하는 수준이니 엄청 심각한 수준이에요. 부산의 서면이나 남포동 한번 나가보시면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 과장 좀 하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인 건물들을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일부에선 13조 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나눠주지 말고 이 스타트업이나 AI, 디지털 전환 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써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 중국의 기술 따라잡히고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자꾸만 줄어가는 현실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근데 지금 당장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서민들도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 민생회복 지원금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오랜만에 정부가 국민에게 큰 돈을 푸는데요. 이 중간에서 삥땅 좀 치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의 말처럼 큰 돈이 온전히 마중물로 쓰여서 대한민국 경제가 조금씩 기지개를 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행권이와 갈권이의 월급이 계속 동결대설이 이게 살기 저희도 팍팍해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